그런 로봇들의 형상은 인간형입니다. 휴머노이드라고 부르죠. 생성형 AI가 등장하자 이런 생각이 가능해졌습니다. 로봇이 스스로 익히면서 알아서 자기가 행동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상상이 시작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에리카 로봇공학과 교수 한재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로봇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CES가 있었죠.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 여기에 정말 수많은 기술들이 펼쳐졌었는데요. CES 2025년을 한마디로 정의해보라 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AI가 우리 곁에 다가온 전시였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기술이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이런 스크린 안에 갇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AI가 화면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피지컬 AI, 물리적인 AI라고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CES에서는 이런 AI가 어떻게 우리 물리 공간에서 서비스를 할 것인가 라는 아이디어가 완전히 폭발했던 그런 전시였어요. 그런데 그 물리적인 AI, 피지컬 AI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로봇으로 하자. 로봇이 AI를 탑재해서 물리적인 공간에서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로봇을 가지고 AI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상상력이 막 발휘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봇, 그거 진짜 필요해? 그냥 우리가 지금도 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굳이 로봇을 들여와서 인간의 일을 대신해야 될 그럴 이유가 있어? 괜히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황이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인구 구조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더 안 좋습니다. 작년에 신생아가 몇 명 태어났는지 혹시 기록 보셨습니까? 대략 25만 명입니다. 1970년도 이때의 신생아는 몇 명 태어났을까요?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대략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거 정말 재앙과 같은 일입니다. 이 규모가 그대로 시간이 흘러서 20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신생아들은 성인이 될 테고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기성세대들은 노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노인분들은 일을 그만하시겠죠? 세상이 돌아갈까요? 인간의 수가 줄어든다는 건 노동력이 줄어든다는 거고, 그렇다는 거는 우리 산업이 점점 축소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일부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꼭 필요로 해야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못하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산업은 점점 붕괴되고 우리는 점점 가난해지는 그런 삶을 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줄어드는 게 노동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면, 이렇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로봇을 가지고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는 재앙이 아닌 산업을 더 부강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로봇들이 나오고 있죠. 서빙 로봇, 배달 로봇, 그리고 협동 로봇.
각종 목적을 가진 로봇들이 하나 둘씩 선보이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 조금씩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로봇들로 우리의 인간의 힘든 일을 다 대체할 수 있을까요? 과연 미래 세대에 그 부족한 노동력을 다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일은 수십만 가지입니다. 그 수십만 가지의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한데 지금의 로봇은 어떤 하나의 목적을 잘 수행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집안일만 볼까요? 설거지, 빨래, 청소, 아이도 돌봐야 되고 노약자분들도 돌봐야 되고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로봇들을 각각 다 장만해서 우리 집안에 놔야 될까요? 이거 어림없는 일 같은데요. 지금 많은 로봇들이 개발되어 있고 상업화를 하고 있는데 상업화에 실패하는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이죠. 그리고 막상 실생활에서 쓰이려고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너 이거 해봐. 잘했네. 그래. 그러면 그 다음은 뭐야?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그냥 쉬는 거예요. 일이 끝났으니까. 로봇이 부가가치가 높으려면 쉬지 않고 계속 일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쓰이고 있는 로봇들을 잘 살펴보면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을 하는 로봇들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일했을 때 그제서야 경제성이 생겨요. 전문 용어로 ROI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 인구는 점점 줄고 있고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리고 로봇은 어떤 일을 하나를 수행하기도 너무 어렵고 로봇이 과연 우리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겁니다. 만약에 로봇이 수많은 일을 잘 수행해낼 수 있다면 어떨까? 로봇 한 대가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이도 돌보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 속에 그런 로봇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많이 존재하죠. 그런데 특징을 보면 그런 로봇들의 형상은 인간형입니다. 휴머노이드라고 부르죠. 영화 속에서 그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왜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걸까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수많은 일을 수행해낼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수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로봇을 설계하고 만들려고 하다 보면 점점 인간 형상에 가까울수록 그 일을 하는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들 때문이에요. 인간들은 도구를 이용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도구들이 인간이 잘 쓰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로봇도 인간형 손과 인간형 팔을 갖추면 그 도구들을 잘 쓸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인간들이 활동하는 공간들을 잘 보았더니 두 발로 걸을 때 뭔가 잘 할 수 있게 모든 환경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인간처럼 두 다리로 잘 걸을 수 있으면 이 모든 환경들을 잘 극복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가능성 무한대인 로봇, 이것을 잘 개발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두 발로 걷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고요. 거기다가 수많은 임기응변을 해야 돼요. 인간이 어떤 일을 어떻게 요구할지 몰라요. 그 인간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눈치 빠른 로봇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보이는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이 쓰이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건 알겠는데 이게 실현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에 들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성형 AI가 생겨난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인간들이 다 일일이 로봇에게 코딩해서 프로그래밍해서 다 넣어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 전까지 로봇이 무언가를 하려면
뒤에서 엔지니어들이 그 밤새서 열심히 코딩하고 프로그래밍해서 넣어주면 그제서야 로봇이 겨우겨우 조금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일 그 수십만 가지를 어떻게 다 프로그래밍해? 이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성형 AI가 등장하자 이런 생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거 인간이 프로그래밍 하지 말고 로봇이 스스로 익히면서 알아서 자기가 행동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텍스트 기반의 생성형 AI들이 막 나와서 인간과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거를 보고 왔더니 이거 AI가 스스로 하는 건데 그러면 말도 그렇게 하는데 행동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상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는 기계라는 것은 내포하는 게 너무나 큰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큰 얘기냐면 산업혁명을 불러일으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인간들은 산업을 한 번씩 크게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해오면서 기술을 진보시켰습니다. 우린 그것을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죠. 가장 가까운 예는 스마트폰입니다. 하나의 디바이스에 수많은 일을 같이 수행할 수 있으면 산업이 재편이 됩니다. 스마트폰은 카메라인가요? 전화기인가요? 컴퓨터입니까? 아니면 지갑인가요? MP3 플레이어예요? TV예요? 도대체 뭐예요? 그냥 다인데? 이런 거죠. 인터넷과 카메라와 그리고 비디오 편집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한 기계에 뭉쳐놨더니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미디어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소셜 미디어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공간들이 확장이 됐어요. 이런 일이 과연 어떻게 해서 벌어졌을까요? 한 디바이스가 수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상상력이 여기저기서 많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앱들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었습니다. 더 과거로 가면은 PC가 그랬죠. 컴퓨터는 원래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도구였는데요. 이것을 개인용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PC로 만드니까 개개인들이 프로그래밍을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설치를 해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이 뭐이냐에 따라서 이 PC는 새로운 기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통신혁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 배송도 하고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수많은 제조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로봇이 만들어진다? 이거 또 한 번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가능성을 보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AI와 로봇을 잘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옵티머스라는 이름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이고 있고요. 이 로봇은 몇 개월 단위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로봇이 못해, 저거는 로봇이 할 수 없어 라고 했던 일들을 하나 둘씩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자동차 제조 라인에 이 옵티머스 로봇이 투입돼서 예전에는 인간이 했던 일들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하는 일을 보여주겠다. 늦어도 2025년에 옵티머스 로봇이 자동차의 어느 한 공정을 담당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능성을 점차 넓혀주고 있는 이런 것을 보고 나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테슬라 혼자 독주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MS, 아마존, 애플, 구글,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으면서 로봇들을 공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로봇이 기술적으로는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등장하기 전에는 정말 압도적으로 1등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단점이 좀 있었죠. 좀 비싸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만 보는 시대에서 상업화 시대로 넘어오니까 이 비싸다라는 얘기가 정말 큰 단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그 비싸고 성능 좋았던 유압 제어를 버리고 전기 모터 구동 방식으로 바꾸면서 상업화의 가능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로봇 기업들이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의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유니트리라고 하는 중국의 스타트업의 기세가 정말 좋은데요. 여기서 만들어낸 G1이라고 하는 로봇의 운동 성능이 정말 뛰어나고요. 미국의 수많은 로봇 기업들에 필적할 만한 운동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유니트리가 어떻게 로봇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얼마나 로봇의 가격을 낮추는지 이 부분도 2025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CES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젠슨 왕이 CES에서 로봇들을 쫙 펼치면서 등장했던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장면 속에 수많은 로봇들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대한민국의 로봇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로봇들이 아예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5년에 우리나라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이 하나 둘씩 나타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속해 있는 A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 앨리스 4세대 로봇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다음에 그러한 쇼가 있을 때는 우리의 앨리스 4세대 로봇이 그 배경에 들어가기를 목표로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피지컬 AI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젠슨 왕이 CES에서 강조했던 여러 가지 말 중에 하나가 물리적인 AI를 수행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코스모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로봇 회사들에게 제공해 주겠다. 여기 다 같이 들어와서 행동 데이터를 증폭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데이터입니다. 즉 행동 데이터. 로봇이 행동을 스스로 해내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행동 데이터. 챗GPT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수많은 문자들을 인간들이 기록해놨고 데이터를 축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뛰어난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로봇이 움직이면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움직일 수 있는 데이터는 없어요. 인간들은 문자는 그렇게 기록을 많이 해놨는데 움직임은 기록을 하나도 안 해놨습니다. 쌓아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움직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그 데이터는 인간들이 하는 모양을 보고 로봇들이 따라서 할 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저희 앨리스 4세대 로봇이 인간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장면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인간의 행동을 따라한다가 아니라 행동 데이터를 쌓고 있는 장면입니다. 행동은 데이터로 돼서 쌓아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예요. 즉,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로봇이 겨우겨우 따라서 하는데 그거 한두 번 한다고 로봇들이 좋은 행동 AI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데이터는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 한계가 있죠. 1시간 동안 움직여갖고 얼마나 많이 움직이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엔비디아가 해결해 줄 테니 엔비디아와 같이 가시죠 라고 하면서 로봇 회사들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플랫폼 안에서는 로봇들이 행동 데이터를 쌓으면서 자신들의 AI, 행동 AI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행동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경쟁이 시작이 됐고, 저희 앨리스 4세대 로봇도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코스모스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앨리스가 쌓은 행동 데이터를 증폭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AI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 앨리스가 어떠한 일을 자기 스스로 해내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이 경쟁이 2025년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못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세계 최고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했던 그런 분야거든요. 잠시 뒤처졌을 뿐이지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참가하고 있는 대회가 있습니다. 로보컵이라고 하는 대회인데요. 로봇들로 축구를 하는 대회입니다. 여기서는 저희 앨리스 같은 로봇들이 참가해서 인공지능으로 축구를 합니다. 인간은 아무런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로봇들은 운동 성능도 뛰어나야 되고 판단력도 뛰어나야 되고, 그리고 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작전을 펼쳐가면서 팀 플레이도 해야 됩니다. 이런 로보컵이 매년 여름에 세계의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열리고 있습니다. 월드컵처럼요. 저희 로봇 앨리스는 2022년과 2023년에 준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2024년에는 테크니컬 챌린지라는 부가적인 대회에서 우승도 했어요. 결코 기술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6년에는 로보컵이 대한민국에서 열립니다. 즉,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다른 나라가 봤을 때 휴머노이드 로봇 잘하는 나라지 라고 생각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 새로운 산업혁명에서 우리나라도 주목받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을 중심으로 AI의 세계가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미국과 중국이 만들어가는 경쟁에서 조금 뒤처진 느낌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잘하는 거 있죠. 빠르게 따라잡기, 패스트 팔로잉 전략을 다시 한번 발휘한다면 우리는 미래 세대에 우리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많이 주목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에리카 로봇공학과 교수 한재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